안녕하세요. 올해 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4대3, 400자, 300자, 500자, 200자 이 정도 분량으로 두 개를 나눠서 기술한다고 생각하면 적절하고요. 또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정의 짓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기술하기에는 좀 글자 수 낭비가 되니까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쭉 기술을 하고요. 거기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점을 하나 더 추려낸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성 있는 다른 경험에서 또 다른 강점을 끄집어내서 기술하는 두 가지 루트로 방향을 잡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하더라도요. 꼭 자동차 분야 경험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설비도 있고 생산도 있고 품질 관리도 있고요. 간접 부분이 있으니까요. 직접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는데요. 주로 자동차 공정에서 장단기 근무를 오래 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자동차 쪽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부분들을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표현을 해서 나타내주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소형 포크레인 제조기업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3년간 수행하며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해서 이 지원자는 설비관리 경험이 전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소형 포크레인 제조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랑 어느 정도 연상작용이 할 수 있는 굴러가는 차니까요. 어쨌든 중장비 기기지만 그래서 설비 관리 업무에는 설비 자체의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공정에 대한 관심과 또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입사하더라도 반드시 설비 관리 일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설비 관리 업무 3년을 토대로 생산 공정에도 얼마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첫 방향성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직도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되는 일이 목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고 내용을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문장은요. 역학과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비 지식을 쌓았고 목표에 맞게 관리 방안을 수립하며 가동률을 높였다. 해서 역학과 설계 이런 내용을 넣은 이유는 설비 관리를 했지만 직접 생산 부분에서 충분히 본인이 배경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타낸 거예요. 공정 자체에 굉장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게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역학과 설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설비 지식을 쌓았고 그래서 또 목표에 맞게 관리 방안도 수립하며 가동률도 높였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공정별 부품 제작 환경을 탐색하며 전체 생산 흐름을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직접 포크레인을 운행하며 구동 원리도 숙지했다. 이 내용은 그냥 모빌리티 기술력이라는 범위를 크게 봤을 때 생산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은 다 쌓았다.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게 설비 관리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겠지만 어떠한 관점이든 간에 공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작 환경을 탐색하고 또 생산 흐름도 파악했다. 이거는 생산직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직접 포크레인을 했다 이런 내용은 그냥 구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 물건 생산을 하면서도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과 아닌 거에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든 포크레인이든 운행을 하면서 어떠한 원리로 구동을 하는지 안다는 건 모빌리티 기술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은 갖췄다는 걸 보여주려고 넣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년 모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비를 도입했는데 생산 현장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사양 최적화 과정을 반복했다. 이거는 이제 설비 관리 분야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새로운 설비 도입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는 계속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요.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런 감각과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새로운 설비의 도입에 대한 어떠한 방식을 익히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론 설비 관리라는 직무에서 다 연결성 있는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뭔가 강조한 이유는 생산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처럼 현장에서 생산 공정을 뒷받침하는 설비 유지 및 보수 경험을 쌓으며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해서 모빌리티 관련이라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뭔가 포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설비 유지 및 보수 경험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설비 유지 보수면 지원 직무가 생산직이 아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생산 공정을 뒷받침하는 이라고 해서 생산 공정과 관련된 일들을 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까지를 하면요. 설비 관리라는 직무를 토대로 이 지원자가 쌓은 능력들을 쭉 보여줬어요. 역학과 설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목표, 관리 방안, 또 공정별 제작 환경에 대한 이해, 직접 구동 원리 숙지, 또 계속 바뀌는 설비에 대한 이해도와 또 대응 체계, 최적화 이런 것들이 다 지원하는 생산직과 관련성이 있는 일들이니까요.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잘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현대자동차와 본인의 관련성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쭉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요. 현대자동차는 기술 변화를 선도하며 공정과 설비를 첨단으로 이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 지원자는 최적화뿐만 아니라 뭐 생산 공정의 모든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온 거잖아요. 관련성 있는 현장에서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기존 공정에 새로움을 더하는 설비 관리 능력을 토대로, 여기가 중요하죠. 기존 공정에 새로움을 더하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설비 관리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공정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공정에 새로움을 더하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로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모빌리티 기술력이라고 생각하는 핵심 문장이 이 내용이에요. 설비 관리 능력. 그런데 그거는 기존 공정에 새로움을 더하는, 계속 바뀌는 환경에서 설비 관리 능력을 쌓았는데 그걸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 있기에 지원자는 모빌리티 기술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본인이 마무리를 했죠.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강점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강점은 이 지원자의 같은 경우는 소형 포크레인 제조기업에서 보여줄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기에 여기서 강점을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소형 부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확성을 강점으로 갖출 수 있었다. 정확성이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또 소형 부품이니까 확 와닿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뭐 세밀한 부품들을 정확하게 다루려면 더 정말 꼼꼼함과 세밀한 성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서 정확성을 강점으로 갖췄다라는 게 이야기가 개연성이 쭉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현장에서 설비를 세분화해 다뤄보며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감각도 익혔다고 해서 정확성에 대한 플러스 요소를 하나 더 넣었어요. 관리 감각.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만 내용을 하면 너무 없잖아요. 그 근거가 확실하게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설비 노후화로 전면 교체를 시행했는데 정확하게 설비 요소를 분석하고 각 공정과 신규 설비의 관계를 도표를 정리하며 철저하게 준비에 임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례니까 이 정도 내용을 했는데요. 본인의 내용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화로 조금 더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확하게 설비를 교체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죠. 어떠한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야 강점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장에서 설비를 뭐 단 며칠간에 한 차례 시행착오 없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런 내용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체화는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강점까지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장이 필요하겠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환경과 흐름에 정확히 대응하며 생산성을 높이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장을 했는데 여긴 다 나와 있어요. 생산 환경과 흐름, 여기서 쭉 보여준 게 생산 환경, 생산 공정에 대한 대응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대응하며, 왜? 현대자동차는 계속 첨단 시설을 도입하면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하며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생산성에 이바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또 확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바지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능력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은요. 정확한 설비 관리로 현장 변화에 대응하다. 이 내용은 정확한 자체가 일단 강점이 나와 있는 어휘고요. 설비 관리는 이 지원자의 핵심 경험이고요. 현장 변화에 대응하다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계속 바뀐다고 계속 전제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확성과 설비 관리 경험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한 차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원자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경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 직무 경험이 본인이 담당했던 맡았던 그 부분에 대한 상세화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또 더해서 강점은 거기서 익힌 본인의 강점을 추가로 설명해주면 자연스러운 문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오로이 첨삭 한국 방문하셔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